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로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스트레처 위의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한 남자가 손을 놓지 않은 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수술실 문이 닫히자 복도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남자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석준, 올해 68. 평생 한 번도 아내 없이 하루를 살아본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수술은 8시간을 넘겼습니다. 문이 열리자 피곤한 얼굴의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다만 기억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귀에는 멀리서 울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석주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아내의 손이 다시 따뜻해지는 순간뿐이었습니다. 이틀 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석주는 숨을 죽이며 자리를 다가섰습니다. 손을 잡고 이름을 부르자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눈빛이 그의 얼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누구세요? 짧은 한마디가 공기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의사 윤선우가 들어와 설명했습니다. 뇌 손상으로 인해 기억이 일부 소실되었고 가까운 기억은 거의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석주는 손을 무겁게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분명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인데 표정도 말투도 눈빛도 낯설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함께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영희는 깊은 잠에 들었고 석주는 의자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의 주름 사이로 세월이 스며 있었고 입가엔 그가 늘 보던 잔잔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따금 그녀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 말은 다짐이자 기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작은 앨범을 들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첫 여행, 딸의 돌잔치. 그는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한 날들이에요. 그녀는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네요. 그 미소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석주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병원 창가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비가 내렸고 그 빗소리 사이로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매일 당신을 기억합니다. 글씨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는 그 문장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설 때 그녀의 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옆에 선 석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은 봄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그 계절의 온기를 느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영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멀게만 보였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지내온 그 집이 이제는 아무 기억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냄새와 익숙한 가구들이 보였습니다. 소파, 식탁, 창가의 화분,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 모든 것이 오랜 세월 두 사람의 삶을 담고 있었지만
영희는 그저 낯선 방문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끝으로 액자 틀을 만졌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여자와 지금의 자신이 같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집 우리가 함께 꾸몄어요. 저 커튼도 당신이 직접 고른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석주는 그날 저녁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이 끓고 영희가 좋아하던 조기구이가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반찬을 정갈하게 놓고 의자를 빼며 손짓했습니다. 여기 앉아요. 우리 늘 이렇게 저녁을 먹었어요. 영희는 잠시 앉아 젓가락을 들었지만 곧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이런 음식을 좋아했나요? 그녀의 말에 그는 대답 대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된 사진 속 모습과 닮아 있었지만 그 안엔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냉장고 문에 하얀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지요. 그는 몇 번이나 문장을 고쳤다 지웠다 하며 글씨를 다듬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그가 할 수 있는 설명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엔 편지지와 펜이 놓여 있었고 그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여행 갔던 날이에요. 바다 냄새가 참 좋았죠. 당신은 그날 모래 위에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썼어요. 그의 글씨는 단정했지만 손끝은 조금씩 떨렸습니다. 편지를 접어 식탁 위에 올려둔 뒤 그는 불을 끄고 거실을 나섰습니다. 그 작은 종이가 내일의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식탁 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글씨를 따라가던 그녀의 눈이 멈췄습니다. 몇 초의 침묵 끝에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가 쓴 거죠? 문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석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그녀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순간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딸 지수가 집에 들렀습니다. 아빠,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아직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석주는 대답 대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점점 붉게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 법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수는 그런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영희는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낮에 읽은 편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글의 의미는 머릿속에 남지 않았지만 종이의 온기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베개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참 다정하네요. 문 뒤에서 그 말을 들은 석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창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요, 영희 씨. 그게 바로 저예요. 새벽이 오고 시계 초침이 하루를 다시 세기 시작했습니다. 석주는 부엌 불을 켜고 새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오늘도 처음부터 다시 사랑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 너머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엔 석준이 써둔 새 편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그는 커피 향이 퍼지기 전 그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웃던 그날의 기억이 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찻잔을 닦으며
숨을 고르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기억의 경계 너머에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그녀는 낯선 집안을 한참 둘러보곤 했습니다. 탁자 위의 액자, 벽의 시계, 창가의 화분이 모두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를 발견한 그녀는 종이를 들고 글씨를 따라 읽었습니다. 글씨는 따뜻했지만 그 안의 의미는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글씨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생각의 끈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조용히 접어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아침이면 편지를 쓰고 점심엔 사진을 보여주고 저녁엔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모든 기억은 그녀에게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지만 다음 날이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윤선우는 그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를 안겨주었습니다. 석주는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 말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만 붙잡았습니다. 오후가 되면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벤치 옆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석주는 벤치 옆 나무 기둥을 가리켰습니다. 석준 영희 1985라고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흔적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이건 누가 새긴 거예요? 석주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부부가요. 서로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나 봐요.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 표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자 흩날린 꽃잎 하나가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그 꽃잎을 천천히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준의 발걸음은 느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지도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거실 불을 끄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이미 수십 장의 편지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고 새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당신이 꽃잎을 바라보던 순간 나는 오래된 봄을 다시 보았습니다. 글을 쓰는 손이 조금씩 흔들렸지만 그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세상과 이어지는 마지막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희는 이미 잠들었고 그의 시선은 창가에 머물렀습니다. 밖에선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잔한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처음부터 시작하자. 오늘 내가 나를 잊더라도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는 그 말을 끝으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작은 희망이 다시 하루를 열었습니다. 반복된 하루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영희의 기억이 여전히 제자리인 것을 느끼면서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창고 정리를 하다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 낀 상자 안에는 오래전 카세트 테이프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에는 희미한 글씨로 우리의 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녹음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기억의 문이 닫힌 아내에게 과거의 흔적을 들려주는 것이 옳을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멜로디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오래전 두 사람이 결혼식장에서 함께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그녀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허공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녹음기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영희가 차를 마시며 조용히 그 옆에 앉았습니다.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자 잔잔한 피아노 반주와 함께 젊은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가 중간쯤 흘러가자 영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컵을 놓치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음악 속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 한쪽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닦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노래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그 말은 기억의 조각이 아니라 감정의 흔적이었습니다. 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 곁에 앉아 그녀의 떨리는 손등 위에 조용히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방 안엔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녹음기 안에서 테이프가 멈추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석주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낯선 슬픔과 익숙한 온기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기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당신의 마음이 내 노래를 기억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영희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맡에서 희미하게 음악이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손끝을 움직였습니다. 손끝에서 무언가 닿는 듯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낯선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감정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식탁 위에 새로운 편지를 올려두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눈물이 내 하루를 기억하게 했어요. 그는 커피를 내리며 테이프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 위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은 기억할 수 있겠죠, 영희 씨.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빛이 상자 위에 내려앉으며 반짝였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느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다시 고요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절정에 다다른 어느 날 병원 진료를 마친 석주는 의사 윤선우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선우는 차트를 덮으며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석준 씨, 기억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감정 반응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석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감정이 기억을 되살릴 수도 있나요? 윤선우는 짧게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기억보다 오래 남죠.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그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석주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기억이 닫힌 문이라면 감정은 그 문틈으로 스며드는 빛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편지 대신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엔 짧은 메모 대신 작은 장미 한 송이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은 영희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장미를 바라보다가 가만히 코끝을 스쳤습니다. 익숙한 향이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따뜻함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하루는 사진을 커피잔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오래전 두 사람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그 사진을 발견하고 모래 위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웃음이 낯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간지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밤이면 그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잠든 뒤 거실 불을 꺼두고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머리맡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오래된 기도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해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흩어지듯 사라졌지만 그의 가슴에는 확실히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잠시 손을 떼려는 순간 영희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나도 요구 목소리는 잠결 속에서 흘러나온 작은 숨결 같았습니다. 그는 몸을 굳힌 채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금세 시야를 흐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을 더 단단히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그에게 닿은 순간 오랜 기다림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젯밤 꿈에 누군가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평온이 떠올랐습니다. 석주는 커피잔을 들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엔 하루의 기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당신의 꿈에서 나의 사랑이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는 문장을 쓰고 오랫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숨이자 가장 짧은 기도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며 봄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석주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우려내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숫자를 손끝으로 짚어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일이 같았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그녀의 눈빛이 따뜻해졌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병원 재검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실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윤선우는 차트를 덮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억의 회복은 아직이지만 감정 인식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기억보다 먼저 돌아오나요? 윤선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은 잊혀도 마음은 잃지 않아요. 그 말은 석준의 가슴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석준은 잠시 거실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책장 위에는 그동안 써온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매일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 문장은 여전히 진실이었고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 편지를 다시 덮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그녀를 위해 오래 준비해온 선물을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낡은 오르골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춤을 췄던 그 음악이 담긴 오르골이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상자를 올리고 조심스레 태엽을 돌렸습니다. 짧은 간격으로 울리는 맑은 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기억보다 먼저 마음을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돌려 그 소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빛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오르골 위에 올렸습니다.
작은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이 소리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의 불씨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석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듯 다정하게 닿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손길에 가만히 머물렀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손 익숙해요. 석주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말 한마디조차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싸쥐었습니다. 그 순간 빗소리가 잦아들고 오르골의 마지막 음이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둘 사이엔 말보다 깊은 침묵이 자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노트 한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나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을 적으며 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그의 꿈에는 젊은 시절의 두 사람이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여전히 그 마음처럼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공기엔 초여름의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영희는 식탁 위에 펼쳐진 하얀 일기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무언가를 적고 싶다는 충동을 자주 느꼈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고 따뜻한 불빛이 깜빡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무심결에 손끝이 움직이더니 종이 위에 한 단어가 써졌습니다. 한석준. 글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조용히 굴려보았습니다. 한석준 낯설지만 어쩐지 그 이름이 입술에 익숙하게 붙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스치며 부엌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읽던 석주는 문득 시선을 들었습니다. 무언가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희가 일기장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적은 듯했고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가지 않고 문가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가 적은 글씨를 보고 그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또렷하게 적힌 이름,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석주는 말없이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천천히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수백 번 되뇌던 이름이 이제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지만 그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와 그녀의 등 뒤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 그 안엔 이제 낯설지 않은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그 편지 썼죠? 그 말은 기억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남은 감정의 흔적이 말을 이끌어냈습니다. 석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자신의 손을 그의 손등 위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이 포개진 자리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고
그것이 살아있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르골의 잔잔한 멜로디가 방 안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음악을 들었고 석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느리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단어가 다시 피어났습니다. 그 단어는 이름이었고 동시에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 문장을 다 쓰고 나서 그는 오랫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한 짧은 기적이 그날의 밤 공기 속에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햇살은 한층 밝아졌고 정원에 심어둔 국화는 잎사귀 사이로 연두빛 새순을 틔웠습니다. 영희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얇은 노트 한 권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엔 매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글씨의 모양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글씨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잔잔한 빛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는 매일처럼 식탁 위를 정돈하고 작은 액자 하나를 그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노란빛 편지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매일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 문장은 그가 수없이 써내려갔던 사랑의 마지막 줄이자 둘의 하루를 지탱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액자를 들고 빛 아래로 가져왔습니다. 햇살이 글씨 위로 스며들며 잉크 자국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글씨 참 익숙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잔잔했습니다. 석주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좋아하던 향이에요. 그의 대답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 순간을 위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국화 향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향은 오래전부터 두 사람의 삶을 감싸던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영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끝이 그의 손에 닿는 순간 석준의 눈에 잔잔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한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대신 공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커피향, 국화 냄새, 그리고 창문 너머의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감정 하나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름보다 오래된 감정, 기억보다 확실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감싸며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평온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르골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춤을 추던 그 음악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늙은 부부였지만 그 음악이 흐르는 동안만큼은
처음에 두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고 바람은 두 사람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 아래엔 여전히 따뜻한 체온이 있었습니다. 그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오늘 당신이 나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나는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엔 오래도록 남아있을 두 사람의 사랑이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